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녹여내어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기억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순간,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멀어져 버렸을 때의 그 허전함,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슴 한켠에 품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분명 마음 한 곳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뭉클함이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친구라는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 골목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 학창시절 똑같은 급식을 먹으며 별건 아닌 이야기에도 배꼽을 잡고 웃던 친구,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긴장되는 내 손을 슬쩍 잡아주던 친구, 힘든 날 밤새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눈을 감고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많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으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또 헤어져 왔습니다. 강물은 수많은 물줄기를 만나 한데 어우러지다가 또다시 갈라지곤 합니다. 한때 그렇게 가깝던 사람들이 마치 물길이 갈리듯 흩어지기도 하고 때론 영영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현자들은 진정한 우정이 드물며 이익의 관계로 얽힌 만남이 훨씬 많다고 일찍이 말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산정약용 선생은 가장 깊이 이 문제를 들여다본 분이었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남기며 백성의 삶을 걱정하고 학문을 탐구했지만 그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긴 유배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리는 시간들 속에서 그는 오히려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장 예리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토록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랜 사색 끝에 다산이 도달한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 한마디가 처음에는 차갑고 외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에는 진정한 평화를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바깥 세상보다는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활짝 핀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세상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봐줬으면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고, 그 사람이 내 곁에 늘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시선이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고요와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석가모니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친 것은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집착 역시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할 때 커다란 괴로움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현명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한평생 얻고 이 길을 반복하면서
관계의 더뎌짐을 충분히 겪었고 결국 자기 내면의 평화를 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여러 친구들을 챙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서 혼자 하는 산책에서 조용히 독서하는 시간에서 훨씬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잔잔히 울리는 이 평온함은 떠들썩한 모임에서 잠깐 즐기는 즐거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 때문에 가장 많이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아픔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혹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상대가 나에게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태도가 옳으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족의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라고. 이 말은 재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을 때에는 더 넓은 인맥, 더 많은 친분 관계를 꿈꾸며 이곳저곳을 누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일시적인 친밀감으로 가득 차게 되기도 하지만 곧 그것이 허무하게 끊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반복됨을 깨닫고 결국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정원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단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바쁜 사람들과 무리해서 약속을 잡고 피곤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나만의 취미에 몰두하는 편이 훨씬 더 평온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속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갈등이나 오해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 그것이 곧 자족의 기쁨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이라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맺어온 수많은 인연들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맺은 인연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어떤 모임에서 어우러진 사람들,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순간 연락마저 끊기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학창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눈앞에서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면의 친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친구를 사귀고 또 어느 순간 헤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외부에서 즐거움을 얻기보다
스스로와 대화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데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고독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시간은 충만한 사색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굳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차분히 설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면의 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벗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며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가장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친구보다 든든합니다. 이런 내면의 벗을 찾아가는 길을 알게 되면 굳이 바깥에서 친구를 찾지 않아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노년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메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굳이 많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외롭지 않은 것이지요. 우정은 인생의 계절을 따라 변화합니다. 젊을 때에는 열정적이고 끈끈한 자리와 뜨거운 대화가 우정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유하는 실용적인 우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달라진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해가는 관계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이 영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남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우정을 꿈꾸는 건 젊은 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노년에는 그 꿈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무함이 드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기보다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말이 더욱 깊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나와 비슷한 영혼의 결을 가진 사람과는 이득이 없어도 한결같이 교감하며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친구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두되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라 느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값진 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얕은 이익 관계만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때로는 노년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정약용 선생이 던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반드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전혀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집착적으로 많은 인맥을 쌓고 그 인맥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내면의 친구를 더욱 단단히 발견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너는 외부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한다. 둘째, 진정한 부유함은 무한한 만남이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자족의 기쁨에 있다. 셋째, 내면의 벗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장 가깝게 우리와 동행하는 친구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하셨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노년의 시기는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내가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아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상대를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얻고 싶었던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해서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면에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어색했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채 더 맑은 모습으로 남거나 혹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않아도 무리지어 어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애틋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고독이 이제는 너무나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아니, 그보다는 내 안에 친구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시기라서 굳이 바깥에 나를 채워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된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아 따뜻한 위로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 곳이 찡해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내면이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삶의 지혜들, 그 이야기들을 다산 정약용 선생과
동서양의 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 채널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주시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오늘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정한 친구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어떤 소중한 것을 발견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는 오늘과 같이 삶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왜 감사해야 하는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인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무엇인지,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혹은 조용한 저녁, 나만의 시간에 다산의 인생학교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곳곳에 다산의 지혜가 작은 빛이 되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